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랫몰의 임종웅 대표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찍다가 이제 2부로 준비한 그 어려웠던 현장들 중에서 이제 20위부터 11위까지는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10위부터 1위까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짜잔. 저희가 이번에 2024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저희 작업했던 현장 출품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올해 디자인이 가장 높은 상이고, 그 다음에 그랜드 프라이즈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순서가 골드 위너인데, 저희가 이번에 골드 위너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5개국에서 1601의 작품이 출품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위치인 골드 위너 수상했고, 뭐 골드 위너는 저희만 받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한 30작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600개 중에 25개국에서 모인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수상을 했다는 거에 첫 번째 또 공모전, 국제 공모전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의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식은 3월 달에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시상식 갔다 오는 장면은 아마 저희 플랫몰이 최초의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여기다 꽂아놨는데, 하나는 이제 구옥이나 오래된 집들에 대한 단열법에 대한 특허예요. 그리고 이쪽은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 그래서 이 두 개가 저희 몰이를 약간 설명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인 것도 열심히 좋게 하려고 하고, 그에 걸맞는 시공 능력으로 품질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회사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한 현장이 또 마침 제가 기획하고 있었던 저희 가장 어려웠던 한옥 현장들 중에서 1위로 제가 꼽은 현장인데, 아마 전후 사진 보면서 중간 것도 이번에는 조금 넣었거든요. 그런 거 설명 들으시면은 이래서 가장 어려웠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현장인데 좋은 결과로 수상까지 하고, 지금 그냥 제 예상인데 인터넷 그 온라인 전시는 2월 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래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다른 작품들이 뭐가 나오는지 그때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국제 공모전이다 보니까 한옥으로 나온 작품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 한옥으로 또 수상을 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저희 현장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오스테리아 소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안 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벽이 꽉 막혀 있고 이 안쪽으로 한옥이 있고, 그 겉을 옛날에 이제 사용하셨던 분이 저렇게 조적으로 다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고, 아무래도 저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길인데 가게에서 시선을 끌으려면 그 행인들의 시선을 건물 안까지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기서 가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그거였는데, 그래서 저쪽에 통창을 크게 내기로 하고, 그 통창에는 단체석 그 테이블 긴 거 놓고 규모 있어 보이게 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부 모습인데, 안쪽을 이제 중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정에다가 투명한 천정 씌워서 저렇게 커튼으로, 이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커튼으로 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밤에는 저걸 거두면 또 별도 볼 수 있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공간도 조금 더 늘렸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부터 철거해야 된다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철거해 놓은 모습이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니까 답답한 게 없고,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렇게 가게 구조가 한눈에 다 보이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잡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설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된 후에 외부 사진이에요. 여기는 크게 구조 보강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있는 구조 잘 살려서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사용해서 했던 현장이고, 중정이 전에 저렇게 이상한 간살 같은 걸로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조명을 다시려고 빔을 꺾어가지고 저렇게 기둥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투박하고 디자인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저기를 열어서 천창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다가 저렇게 조경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 만들어서 뭐 단체가 오셔도 되고, 이제 주로 두 분이서 오시면은 커플 앉을 수 있게끔 이제 좌석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이는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오래 저희 초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가 만료가 되셨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익선동 처음에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진짜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좀 개발해서 소외돼서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조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조금, 그러니까 또 다른 가게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익선동이 이렇게 핫해지면서 많이 뜨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초기 작업들 뭐 가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7개 정도 작업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심플도쿄라는 곳이고, 캐주얼한 일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어요. 8위로 뽑은 현장은 춘천에 있는 첫 서재라는 곳이에요. 이제 이렇게 전에는 좀 많이 무너져 있었고 좀 심란하죠. 그런 현장이었는데 저희가 싹 정리하고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저기 천장도 일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벽도 기울어서 이미 금이 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강한 다음에 잘 공사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당에 이렇게 라일락 나무가 자라 있는데 너무 막 자라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외부에 라일락을 감싼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날씨가 좋을 때 밖에서 조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장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옛날 변소인데, 저기를 원래 철거하고 실내에다가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를 보니까 뭔가 좀 저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쪽을 이제 독채처럼 혼자서만 혹은 이제 커플 이렇게 2명 정도 딱 따로 우리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썬룸을 좀 붙여가지고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 공간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중공사진 촬영하러 갔을 때 이제 라일락이 한참 만개했을 때 고객님께서 이때쯤 오면은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갔더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뭐 완전히 다 새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 타일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 살려서 이 집이 원래 갖고 있던 감성들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조금 더 앤틱하게 작업을 했던 현장이에요. 저는 이제 너무 지저분했던 것들은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감싸서 나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사람도 여기서 그늘 밑에서 책 읽고 할 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변소였던 그 건물을 벽 밖에 썬룸 붙여서 이렇게 앞으로 창문 뚫어서 이제 여기서 조용히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고객님께서 이런 나무 같은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사용했는데, 바닥은 사실 신발 신고 다니고 막 이러는 데라서 나무 마루 쓰면은 금방 이제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드 느낌이 나는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건물이 저희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벌어져 가지고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강하고, 그리고 기초 작업을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 작업을 다시 했거든요, 밑에를.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워낙 또 여기도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신뢰를 해주신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하지만 노하우와 기술을 많이 요하는 공사였다 해서 제가 8위로 꼽았습니다. 지금 이 북선방 같이 보이는 거는 사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예요. 그래서 도어를 열면 화장실로 연결되고, 그 화장실이랑 또 한 번 문을 열면 그 다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했고, 요 가구도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 핸드메이드 작품들 판매하실 수 있도록 쇼윈도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천정은 다 뜯어내고 상향으로 간접 조명 줘서 조금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가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이고, 요 옆으로 화장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소재에 대한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수전도 저 우드로 만들어진 그 궤목 같은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바닥 회색 부분은 돌 질감의 타일 사용했고, 벽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드 타일 사용했는데, 우드 타일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타일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렴한 거 쓰면 안 되고, 약간 저렇게 그 우드에 톱질을 하면은 날 같은 것도 다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그 퀄리티의 우드 타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락 나와서 한 사람이 저렇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오니까, 여기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으셔서 또 후기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창문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래도 사람이 한 뭐 1박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이랑 이런 거 설계해서 그래도 조금 덜 답답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칠위는 광주 광역시 그 전라권에 있는, 광주에 있는 한옥인데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위로 제가 뽑았는데, 여기는 현장 처음 봤을 때부터 저렇게 실내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쪽은 방수, 그리고 구조 변경, 그리고 단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현장이고, 마당에다가 썬룸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마당에 사용할 수 있는 썬룸을 설계하고 집하고 연결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사 전이랑 후가 아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상위권인 7위로 제가 뽑았어요. 일단 저렇게 물이 막 내려오고 있고, 벽 같은 것도 약간 성한 게 별로 없었고, 일단은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햇빛도 많이 안 드는 집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설계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구조 보강, 그리고 방수, 이거 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당을 들어가면 저렇게 썬룸이 먼저 나오고, 썬룸하고 주방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택배 상자 막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런
바깥에 있던 화장실은 털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단열 창호 다 끼고, 그리고 조금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창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추워지면 안 되니까 성능이 좋은 단열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거실에 보이는 이 선반처럼 보이는 게 사실 발을 밟는 거고, 양쪽에 길게 파놓은 게 손을 이렇게 잡고 발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방이 한쪽이, 그래서 그 따님하고 아드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층고가 높지 않은 방이 하나 있고 그 위로는 다락이 있어서 둘이서 나눠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물 새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는 다 이제 잡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화장실도 다 안 가리고 저렇게 석가래 드러내가지고 습식 공간이지만 그래도 한옥 고유의 좀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석가래는 원래부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거에 이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또 바깥에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랑 좀 이어가지고 공간을 약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음새 부분들, 방수 처리 잘 하고 단열 처리 잘 하는 거, 그런 게 좀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 현장을 7위로 뽑았습니다. 여기는 구미에 위치한 한옥 주택이에요. 사실 이 1위부터 20위까지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최초의 아이디어가 사실 이 현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처음에 진짜 너무 많이 상태가 안 좋았고, 게다가 또 공사를 하는 와중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던 현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강 다 다시 하고, 여기 또 젊은 부부가 아기랑 같이 이제 생활할 공간이거든요. 주거용 시설은 아닌데 어쨌든 이쪽에다 공방도 하시고 별장으로도 쓰시고 애들 놀기도 하고 뭐 주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셔야 됐었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또 벽이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구조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 집이 완전히 한쪽이 주저앉았어요. 처음 봤을 때가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좀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사하면서 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했던 부분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는 전부 다 새로 다시 짰다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회사이지만 인테리어보다는 건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왔고, 또 이제 그런 걸 해오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점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 후의 모습인데,
좀 개방할 부분 개방하고 주방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거 볼 수 있게끔 통창으로 하고 환기될 수 있게 환기창들 만들어 놓고, 요 벽이 아까 무너졌던 벽이에요. 기사님 손대고 있는 데가.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주방하고 거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도 우드 타일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드 타일 이렇게 나뭇결 잘 표현되고 그런 고퀄리티의 타일로 사용해서 꼭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욕실처럼 느낄 수 있게끔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뒷뜰 볼 수 있게 통창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통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 침대를 아예 패밀리 침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다 함께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엄마를 위한 약간 화장대 같은 건데 이렇게 디귿자로 파여 있는 게 원래 구조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다가 선반만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화장대로 쓸 수 있게끔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고객님께서 이런 뭐라 그러죠? 소잉 공방 같은 거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강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다 쓰러져 가지고 막 불타 있고 막 벽 무너져 있고 막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6기로 뽑았습니다. 여기는 5.15 부분 현장인데 종로구에 위치한 일일 호일이라는 여기도 북카페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북카페가 아니라 이제 건강을 테마로 출간된 책들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힘들었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한옥을 60채 이상 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객이 보지 못하는 걸로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측하러 갔을 때부터 약간 저런 짐들이 너무 많았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 짐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측이 안 되고 바닥을 볼 수 없고 뭐 약간 명확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천장도 보고 그래서 물이 샜었는지 아닌지 뭐 그런 자국 같은 것도 확인하고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구조, 정확한 치수 이런 거를 다 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기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 오픈 일정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었고 그거에 무조건 맞췄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이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 다 나가고 짐 다 빠지면은 일부 뭐 철거해가지고 뭐 확인하고 도면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가 경험을 살려서 이제 여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렇게 유추해가면서 했어야 되는 현장이라 이 현장은 설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현장입니다. 시공은 비교적 괜찮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팠던 현장이라 담장도 다 낮춰가지고 집을 조금 잘 보이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책 진열할 수 있고 조명 넣을 수 있는 가구 설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4위는 익선동에 위치한 더 썸머 카페 겸 브런치 레스토랑을 꼽았는데 근데 여기는 면적이 좀 넓었고 전에 하시던 분이 보강을 해놨는데 보강을 너무 답답하게
해놔서 디자인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입니다. 상태가 좀 안 좋고 철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저희가 보강대 다 받쳐놓고 위부터 다 작업했고, 옛날에 또 이렇게 까맣게 해놔가지고 이런 것도 도장 다 다시 했습니다. 중정에다가 디귿자로 수영장을 파고 이렇게 사람이 와서 다 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갈아 넣었던 현장인데, 그냥 저 이렇게 뭐 수영장을 만드는 패턴이나 타일 띠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그냥 안 고르고 뭘로 어떻게 해서 어떤 조합으로 하고 막 저런 거 자재 알아보러 다니고 그 자재 조합하고 뭐 컨펌 받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이고, 근데 그만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수영장 지금 만드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 있잖아요. 근데 저 패턴도 사실 저렇게 작업해주는 작업자는 없어요. 뭐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모자이크 타일로 다 잘라가지고 저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걸 타일 작업자한테 해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해줄지 모르겠고 비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건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현장에 앉아가지고 저걸 다 오려드리고 작업하시는 반장님한테 이거 그냥 이대로 붙여만 주시라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다 잘라갖고 오려드리고 막 약간 그랬던 현장이, 익선동에서도 나름 탑티어에 속하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성업하시다가 지금은 여기가 아마 온천집인가 그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3위로 지금 여기는 아직도 성업 중이에요. 동대문구에 있는 제이 히든 하우스라는 한옥 카페인데, 여기는 전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창고로 쓰셨었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건데, 기둥이 하얀색이잖아요. 이 고객께서는 한옥의 느낌을 내고 싶어 하고, 그럼 저 하얀 기둥들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전체 면적을 다 저렇게 해놔가지고 기둥부터 복까지 그리고 천정 석가래까지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이 샌딩기 갖다가 작업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먼지도 엄청 나고, 그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또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현장이라서 제가 여기를 3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위는 밀양에 있는 한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복합적으로 다 힘들었다. 일단 본체랑 별체랑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건물 두 채를 잇는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 접합 부위에 대한 기밀성과 뭐 누수에 대한 위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여기는 누수가 몇 번 발생을 했어요, 저쪽이. 그래서 저기가 거의 3년, 4년 전쯤 했던 현장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겨울 지나고 3월쯤 되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또 가서 지붕 관리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일 봐드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좀 죄송하죠. 처음부터 잘했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러거든요. 고객들이 좀 불편하거나 화가 나실 때는 옛날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옛날에 이렇게 보면 기둥 진짜 다 썩어 있고 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별채는 심지어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사, 축사였거든요. 저런 부분을 다 집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단차는 그냥 살려서 저렇게 실내 계단 두고, 좀 벽은 없지만 계단이나 저런 단차이로 심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줬고, 이렇게 뭐 워시타워 같은 것도 화장실하고 연계돼서 쓸 수 있게끔 설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이제 나왔는데, 저게 가장 최근 작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진짜 여태까지 제가 머리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현장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초반에 이거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작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또 되게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지금 7년 동안 운영하면서 60채 넘게 한옥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현장인데 또 가장 잘 나온 현장이기도 하고 그 현장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옥으로 수상까지 하게 해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결과물은 또 좋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지금 한옥 독채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고 저희가 10월 1일 날 오픈해드렸는데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풀부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수익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저희도 작품적으로 굉장히 좋고 수상까지 했으니까 더 좋고 약간 그런 현장이고 이제 소비자들이 여기가 이제 첫날부터 지금 첫날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도 뭐 몇 개 안 남았는데 6개월간 풀부킹이 됐다는 걸 보면서 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 25개국에서 출품을 했고 35명의 이제 각 여러 나라의 저명한 디자이너들께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또 골드 위너를 수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검증이 됐다고 조금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공모전에 관심 더 많이 갖고 제가 그냥 저희 거 좋습니다, 저희 거 예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은 수상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작업 하나하나 다 공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작품처럼 만들어서 그런 게 또 저희한테 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고객한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폐가인 상태에서 저렇게 잡초 무성하고 막 가마솥 저렇게 막 돼 있고 위에 막 다 타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봤던 현장인데 진짜 이렇게 바뀐 거 보면 저도 약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고 구조 뭐 보강 변경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단열 그리고 최고급 샤시 수영장 건설 이런 게 진짜 복합적으로 진짜 많이 저희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출품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짧게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간 과정은 아직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이제 공개해드리면은 조금 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보시면서 아 이래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가장 힘들었던 공사 1위로 뽑았는데 진짜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네요. 그리고 저 때가 사진 찍힌 거 날짜 확인해 보니까 7월 27일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가장 더울 때 7월에서 8월 막 땡볕에 공사했던 현장입니다. 그래도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좋아서 그나마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관 다시 하고 진짜 따뜻하게 여기 손님들 많이 오는 곳이니까 따뜻하고 시원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고 지금 저렇게 다 통창으로 보이지만 저것들이 수입된 자재들도 많고 뭐 픽스창은 KCC 썼지만 이제 시스템이나 뭐 폴딩 같은 것들은 좀 고급 자재 사용해서 제가 12월 24일 날 여기 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때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날씨도 많이 추웠고 근데 애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친구들. 근데 진짜 아무도 춥다는 소리 안 하고 저는 심지어 더워가지고 진짜 공들여서 만드니까 이렇게 한옥도 정말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지금 제가 아까 저 갔었을 때 눈도 엄청 많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깥에 외부 모습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폴딩도어도 기밀하게 잘 되는 제품이라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 보면 아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했지? 싶은 현장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특집으로 준비해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준공 촬영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빨리 제가 예쁘게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한미옥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